지금부터 딥링과 쿠버네티스를 통한 CI/CD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콘텐츠 연합 플랫폼의 김철구 씨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 시간 동안 남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준비 시간이 걸렸는데 제가 여기에서 발표할 내용은 깃랩과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이제 CI/CD를 구축하는 저희 회사의 경험을 발표하고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면은 저는 컨텐츠 연합 플랫폼에서 클라우드 시스템하고 이런 CI/CD 같은 전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데브옵스 엔지니어로서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엔지니어입니다. 컨텐츠 연합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잘 모르시던데 저희는 이렇게 푹이라는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지금 국내에 있는 지상파랑 종편 그리고 VOD와 라이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회사입니다. 저희가 이 3.0 프로젝트를 하면서 쿠버네티스를 통해 가지고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CI/CD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여기 이 자리를 빌어 가지고 여러분하고 저희가 고민한 내용과 경험을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일단 CI/CD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고민을 했었는데요. CI는 Continuous Integration이라고 해가지고 지속적인 통합 과정입니다. 저희는 일단 여기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하고 정의를 내려보고 어떤 식으로 갈지 고민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에서 고민을 해가지고 하루에 이제 보니까 정말 정형적인 개념을 공부를 해보니까 하루에 1단위로 개발팀들이 코드를 통합하고요. 여기에서 개발원들마다 통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하루에 여러 번 통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합 과정에서 자동화된 빌드와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검증이 돼야 되고 여기에서 에러가 발생하면은 빠르게 감지돼서 그것이 이제 통합 과정에서 걸러져야 되는 과정이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다수의 팀들에서 만들어지는 인티그레이션이 에서 발생하는 에러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음으로써 이런 개발 과정을 이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게 CI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이 개념이 제가 말한 건 아니고 2006년에 마틴 파울러라는 분이 제창하신 개념인데요. 이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2006년에 이미 이런 개념이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행하기는 어려운 개념이죠. 그리고 CD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보자면은 CD는 이 CI 과정에서 CI를 통과한 변경 사항들이 테스트 프로덕션 환경에서 즉시 배포되는 개념을 확장한 것입니다. 지속적인 전달이라고도 하는데요. 보통 스테이징이나 프로덕션 환경에 배치를 자동화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배치 환경이 여러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병렬적으로 수행돼야 되고 그리고 프로덕션 환경은 어쨌든 이 변경 사항에 대해서 관리자가 검토를 하고 승인을 하는 프로세스를 가져야 합니다. 그게 지속적인 전달이고요. 지속적인 전달에서 컨티뉴어스 디플로이먼트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거는 전체적인 과정이 자동화되는 과정으로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개념들을 워크플로우로 그려보자면 개발자들이 여러 코드들을 이제 통합하고 커밋을 한 다음에 CI 파이프라인에서 빌드하고 각자 유닛 테스트를 작성해가지고 유닛이 테스트되고 통합 테스트들이 가는 파이프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CD 파이프라인에서 그런 이제 통합된 애플리케이션을 검토하고 스테이징해서 QA를 진행한 다음에 프로덕션에 배포하는 과정으로 워크플로우를 그릴 수 있는데요.
저희가 기존의 그 모놀리틱 서비스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CI/CD를 어떻게 할지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런 고민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전 버전이 그 푹 2.0 그 버전 때였고, 이 CI/CD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발자는 일단 코드를 커밋하게 그 코드를 만들어서 이제 GitHub에 커밋을 하게 되고요. 이런 그 여러 개발자들이 하나의 프로젝트에 연결되어 가지고 머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 커밋 환경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런 커밋 환경에서 저희가 젠킨스를 이용해 가지고 배포를 하는 환경을 가지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 젠킨스에서 운영으로 나가는 과정은 운영자의 개입을 통해 가지고 운영자가 트리거링을 하게 되면은 AWS 환경에서 그 코드 디플로이라는 배포 툴을 통해 가지고 각각의 EC2 인스턴스에 전달되는 과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 2.0의 모놀리틱 서비스에서 가지고 있던 환경이었고요. 근데 이게 하나의 서비스였기 때문에 여러 그 이제 운영자가 배포하고 트리거링을 하는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지만은 3.0으로 가게 되면서 저희가 마이크로 서비스를 시작했고, 이런 과정이 그 서비스마다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일단 마이크로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도커 기반을 이제 도입하는 과정을 저희가 고민을 했고요. 도커 기반에서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한 결과 1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일단 그 GitHub는 기본이었기 때문에 GitHub와 젠킨스에서 도커 레지스트리로 이미지를 빌드하고 각각의 인스턴스의 도커 데몬에다가 각각 그 컨테이너를 배포하는 과정을 데브옵스 툴로 구현하는 이런 구성안을 짜게 됐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다른 것은 변경이 없는데, 이제 도커 레지스트리에 등록하는 과정과 그리고 각각 인스턴스들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오토 스케일링이나 이런 그 환경이 일어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배포를 하게 될 건지 그거를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초안은 이렇게 됐는데요. 일단 Git 기반의 그 버전 관리 시스템이 필요했고, 그리고 도커 이미지 레지스트리가 당연히 이제 도커 이미지 빌드를 하게 되면은 필요한 구성 사항으로 필요했고요. 그리고 컨테이너들을 처음에는 도커 기반으로만 그 배포를 하려고 했었는데, 컨테이너 자체에 대한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커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한 도입이 필수였습니다. 그리고 CI와 CD는 그 젠킨스를 통해 가지고 그 AWS에 있는 그런 그 환경을 어떻게 통합할까 저희가 고민을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기서 고민한 사항은 컨테이너 이미지 레지스트리가 이제 하나의 그 서비스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도커 허브라든지 뭐 구글 쪽의 레지스트리, 뭐 아마존 ECR,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선택해야 되는 고민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환경 툴도 저희가 작년 중순에 그 빌드를 시작했었는데, 그때는 쿠버네티스 자체가 그 명확한 시장의 승자는 아니었고 여러 가지 선택 사항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뭐 메소스라든지 뭐 아마존 ECS 그리고 쿠버네티스 뭐 이런 환경들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전체 인프라 서비스를 아마존에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존을 1차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그 1차 구성안을 짠 결과가 다음과 같이 짰었습니다. ECR로 해가지고 ECS를 통해서 뭐 아마존 코드 파이프라인을 통하고, 나머지는 이제 여기에서 발생하는 CI 인티그레이션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은 젠킨스에서 알람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짜게 됐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구현을 하면서 문제 사항이 발생을 여러 가지 하게 됐었습니다. 일단 젠킨스 자체가 구성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플러그인이 상당히 관리하기가 복잡하고요. 그거 자체에 대해서 병렬을 수행하게 되면은 그 마스터 슬레이브 환경에서 젠킨스 마스터 슬레이브를 여러 대를 동시에 관리해 줘야 되는 또 관리의 그 복잡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CI/CD 파이프라인이 각각 서비스를 만들 때마다 이런 UI를 통하거나 아니면은 그 자바에서 파생된 그루비 언어를 통해 가지고 젠킨스 파일을 만들거나 이런 그 상당히 높은 러닝 커브를 가진 부분이 존재를 했었고요. 그리고 각각의 개발자마다 그 계정들을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젠킨스 자체가 그렇게 써보시면은 계정 관리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고 이것도 상당히 구성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그리고 각자의 서비스를 아마존 기반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저희가 이제 가장 문제점이 코리아 리전에 당시 출시가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그때는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상황에서 3.0 서비스가 바로 시작이 돼야 됐기 때문에 그 아마존 쪽에서 출시를 기다리는 동안 프로젝트를 지연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의존성이 아마존에 100% 걸리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마존 서비스를 사용해 보니까 이제 아마존 콘솔에서 구성을 여러 가지 아마존의 그 컴포넌트를 통해 가지고 구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과정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일단 서비스 디스커버리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었는데 서비스 디스커버리는 별도의 카운슬이라는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해야 됐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성하는데 상당히 복잡도가 증가하게 되었고요. 가장 큰 문제점이 이 모든 일을 제가 버리고 나두고 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니까 저 자체가 이걸 다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도 걱정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제가 다 책임을 지고 할 거냐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가지고 저도 살 길을 모색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모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솔루션으로 찾아낸 것이 깃랩이라는 솔루션이었습니다. 깃랩이라는 솔루션 자체가 저희가 앞에서 거론한 그 모든 솔루션에 대해서 해답을 갖는 그 솔루션을 포함하는 걸 알게 됐고요. 일단은 오픈 소스입니다. GitHub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GitHub를 쓰고 있었지만은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을 할 경우에 각자 서비스가 수백 개에서 수천 개까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GitHub 자체의 프라이빗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비용도 증가하게 될 거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또 비용 증가에 대한 그건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깃랩을 쓰게 되면서 그런 비용의 이슈가 사라졌고요. 당연히 깃 기반의 서비스는 요즘 개발 상황에서 당연한 필수 사항이고,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통합된 CI 환경을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도 깃랩 자체에서 제공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레지스트 자체도 아마존 ECR을 처음에 고려했을 때는 ECR 자체는 개발자에게 맞춰진 환경이 아니라 운영자가 모든 이미지들을 관리하는 방안이었고요. 그거 자체에 대해서 개발자들에게 그런 전체적인 자신의 레포지토리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깃랩을 통해 가지고 프로젝트별로 개발자가 관리하고 있는 레포지토리만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가시성도 있고요. 그리고 CI 기반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다 도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연성 있게 모든 CI 과정을 작성할 수 있고, 그리고 젠킨스에서 발생했던 그런 젠킨스 전체에 대한 관리나 그런 방향도 상당히 단순해졌습니다. 그리고 깃랩 러너라는 별도의 프로세스가 존재하는데요. 여기에서 CI 과정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깃랩 자체의 아키텍처 상에서는 깃랩 러너만 붙이게 되면은 여러 개의 병렬 통합 작업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지금 12개의 작업까지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인스턴스 3개를 통해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I 자체도 야물 기반이라서 그 모두가 알아볼 수 있고 러닝 커브도 낮았고요. 그리고 코드 기반으로 해가지고 레포지토리에 실질적으로 통합이 되기 때문에 한 번만 작성하게 되면은 여러 레포지토리를 통해 가지고 따로 관리할 수 있는 그 작업 용이성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그 도커를 쓰기 때문에 CLI 통해 가지고 스크립트 잡을 활용하면 커스터마이제이션 하면은 그 쿠버네티스 쪽에 오케스트레이션이나 그런 쪽에 쉽게 배포가 가능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서는 쿠버네티스를 정식으로 지원하는 건 아니었지만은 그런 그 헬름이라든지 그런 CLI를 통할 수 있었던 점이 저에게 어필이 됐고요. 지금 버전에서는 쿠버네티스도 통합을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으니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프로세스가 그러면 여기에서 도입되게 돼가지고 상당히 단순해졌는데요. 일단 깃랩 자체가 한 통으로서 전체적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뭐 젠킨스, 뭐 프라이빗 레포지터리, 그리고 CD에 대한 에이전트나 그런 그 솔루션이 하나로 통합되게 됐고요. 그리고 쿠버네티스를 도입을 통해 가지고 이런 그 컨테이너나 확장에 대한 이슈도 한꺼번에 해결을 했습니다. 여기서 쿠버네티스는 앞전 시간에서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CI, CD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 제가 이제 저희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티피케이션도 그런 저희가 이메일로 그전에는 받고 있거나 SMS로 받고 있었는데 그런 게 다 별도로 개발이 됐었어요. 그런 별도의 개발을 통해 가지고 또 그거를 제공을 했었어야 되는데 깃랩 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인티그레이션, 노티피케이션 툴에 대해서 인티그레이션도 자체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도입을 하게 된 그 슬랙 쪽에 웹풍만 제공하게 되면은 간단하게 그 방에서 일어난 모든 그 이벤트를 노티피케이션 할 수 있게 됐고요. 실질적으로 개발자한테도 어필이 되게 돼가지고 개발자 스스로가 그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배포 과정을 가지고 전과 동일하게 개발하면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여러 가지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게 됐습니다. 개발자는 코드를 커밋하기만 하면 되고요. CI/CD 자체가 이제 코드로서 정의되기 때문에 개발에 통합되고 별도의 운영자가 관여하지 않는 프로세스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러너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만약에 대규모의 그 인티그레이션 작업이 있더라도 디플로이가 병렬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별도 관리를 할 필요가 없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슈가 발생하거나 이제 통합에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은 슬랙 채널을 통해 가지고 별도로 통지되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여기에서 왜 에러가 났는지 묻거나 보거나 하는 환경이 저희에게는 사라져 가지고 저희 운영자가 이제 별도 개입 없이 개발자별로 모든 개발 과정이 자율적으로 성립되게 됐고요. 여기서 앞에서 이제 하게 됐던 모든 과정들이 심플하게 돼가지고 저희 쪽에서 실질적으로 이 환경을 통해서 지금도 배포하고 있고 지금 배포하고 개발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도 업무가 제가 운영자인데 저희 쪽 운영자가 2명밖에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2명이서 인스턴스 600대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저희도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쌓는 데 집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깃랩 CI/CD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아키텍처는 매우 심플합니다. 깃랩 서버가 한 대만 존재하고 있으면 되고요. CI 통합 환경이 실행될 러너들은 설치가 되게 간단한데 설치된 러너들에 대해서 등록만 해주게 되면은 아키텍처가 간단하게 이루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젠킨스나 거기에서 사용하는 그런 구성 과정에 비해서 실제로 해보면은 상당히 심플한 과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UI가 일단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자별로 이제 그 관리 계정을 관리할 필요 없이 개발자는 깃에 대한 그 레포지터리에 대한 자기 계정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그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볼 수 있고 보안에 대해서도 걱정이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러너 자체에 대해서도 그 업그레이드나 그런 게 통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별도의 러너 구성에 대해서도 그 심플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가고 있고요. 일단 여기에서 그 이제 긴랩 오타 났는데 긴랩-ci 야물이라는 파일에서 모든 과정을 이제 코드로 작성하게 되면은 별도의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는 여러 번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심플함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기 레포지터리 루트에 위치하게 되고 야물로 기술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그 알 수 있는 그 구조를 가지고 뭐 스크립트는 그 쉘 스크립트를 가지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일단 커밋이나 이런 그 브랜치에 대해서도 여러 컨디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개발자 커밋만으로도 이제 CI를 바로 트리거링 해가지고 그런 그 배포까지 가져가는 과정을 심플하게 가져갈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 히스토리 관리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커밋에 대해서 어떤 버전에 대해서 배포를 했다라는 게 이제 개발자 개개인이 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가져가게 됩니다. 파이프라인 탭에서 보면은 이런 그 배포 과정을 UI로 확인할 수 있고 이게 실질적으로 동적으로 표시가 되게 되고요. 이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 파이프라인의 히스토리가 다 관리가 되기 때문에 뭐 롤백이라든지 어떤 그 이제 변경 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그 개발자가 직접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레포지터리 자체에 대해서 개발자가 스스로 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 수백 개의 레포지터리가 있더라도 개발자 개개인이 보는 거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로고 자체는 이렇게 콘솔로 해가지고 출력이 되게 되는데 젠킨스처럼 실시간으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에러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는 바로 볼 수 있도록 그 UI도 가지고 있고요. 일단 잡은 되게 심플합니다. 뭐 싱글 잡은 이제 잡에 대한 네이밍을 해주고 스크립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뭐 야물의 신텍스에 의해서 멀티 잡이나 그런 것들을 단순하게 나열하기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스테이지 자체도 이제 그 카테고리를 지어가지고 스테이지를 주게 되면은 각각의 카테고리에 따라가지고 아까 보셨던 CI 워크플로우의 스테이지 단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모든 거를 설명했는데 바로 보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간단한 코드를 가지고 이거를 배포하는 쿠버네티스에 실제 배포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 노트북에 긴랩과 이제 긴랩 러너 그리고 쿠버네티스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배포 환경을 만들었고요. 여기에 이제 저희가 주로 이제 자바나 그런 쪽에 빌드 과정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간단한 고 이그젬플을 구성을 했습니다. 실제 보면은 이제 간단한 서비스인데요.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간단한 코드 서비스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메인 코드가 있고 유닛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한 레포지터리가 있고요. 이거 자체가 하나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저희 도커 파일이 구성이 되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이 해가지고 도커 이미지를 빌드할 수 있게 도커 파일도 루트에 필요로 하고요.
긴랩 CI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CI 환경입니다. 보시면은 아까 보셨던 테스트, 빌드, 그리고 레지스트라는 과정은 도커 이미지를 빌드해가지고 실제 레지스트리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 추가된 그 스테이지고요. 그리고 스테이징에는 자동으로 배포를 하게 되고, 스테이징이 통화가 되면은 프로덕션 환경에 사용자가 승인을 통해 가지고 배포될 수 있는 그런 그 스테이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리어블스라고 이제 항목들은 실질적으로 전체 그 CI 스테이지별로 환경 변수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그 공통 항목이고요. 아까 보셨던 그 시텍스대로 야물로 해가지고 이미지는 뭘 쓸 건지, 스테이지는 어떤 스테이지 단계에서 있을 건지, 스크립트는 어떤 명령을 수행할 건지의 형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은 각각의 스테이지가 동작을 하게 정의를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고 랭귀지를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고 유닛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동시에 병렬 작업으로 커버리지 테스트를 동시에 진행을 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구성이 통과가 되게 되면은 실제 고 랭귀지를 빌드를 해가지고 빌드된 바이너리를 아티팩트로 남기게 되고요. 근데 이제 이 자체가 각 브랜치마다 그냥 모든 브랜치마다 다 하게 되면은 필요 없는 빌드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마스터 브랜치에서만 이 스테이지가 진행되도록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레지스트리는 긴랩 CI에서 제공하는 그 CI 환경 변수를 통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바로 레지스트리에 등록을 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는 명령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빌드를 해가지고 푸시를 하고 레이티스트로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태그를 별도로 붙이지 않고도 등록을 할 수 있게 레이티스트 이미지도 같이 등록을 하는 과정을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지에는 헬름을 통해 가지고 스테이지에 디플로이드 될 수 있도록 별도의 스크립트 이미지를 작성을 했고, 거기에서 스크립트가 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프로덕션 환경도 동일하게 하지만은 이건 이제 사용자의 승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매뉴얼 과정을 넣어주는 건 다시 매뉴얼로 해가지고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코드를 변경을 해가지고 배포를 하는 환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 이게 메인에서 만약에 저희가 기능을 추가를 한다고 할 때 코드를 넣게 되면은 일단 테스트를 먼저 작성을 하시고요. 테스트 기반 개발 과정을 거치려면은 네, 감사합니다. 힘이 들어가지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거고, 여기에 네, 2번이라는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새로운 환경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응답을 뱉는지와 그리고 리스판스가 맞는지를 체크를 해가지고 하는 테스트 환경을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변경 사항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걸 깃에다가 이제 개발자가 올리게 되면은 네, 변경 사항이 발생을 했고요. 깃에 머지를 하게 됩니다. 커밋을 하게 됩니다. 커밋을 하게 되면은 실제 깃 쪽에서 이런 커밋이 올라왔고요. 네. 여기 로그 헤드라는 별도의 브랜치를 통해 가지고 커밋을 올렸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구성된 환경을 보게 되면은 네, 유닛 테스트가 실패를 한 게 보이실 겁니다. 네, 코드가 실패가 되게 되면은 깃랩을 통해 가지고 저에게 그 빌드 통지가 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테스트가 실패가 됐으니까 코드에 맞게 수정을 해야겠죠. 네? 어디? 예. 이거 환경이 잘 안 보여서 이렇게 진행이 어렵네요. 죄송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기능을 구현을 하고요. 다시 이제 구현된 기능에 대해서 커밋을 올리게 됩니다. 푸시를 하게 되면은 다시 그 빌드가 트리거링 되고요. 네, 빌드 과정은 이렇게 직접 그 UI로 보시면은 바로 진행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됐는데 커버리지가 낮아서 실패를 하게 된 거고요. 잠시만요. 실제 코드가 이게 이슈가 안 맞아가지고 잠시만요.
네, 유닛 테스트가 통과가 됐고요. 네, 커버리지 테스트도 통과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통합 환경에서 에러가 걸러졌기 때문에 머지를 신청하게 됩니다. 네, 머지 리퀘스트가 되게 되면은 알람으로 슬랙으로 알람이 오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가 머지를 수락하게 되면은 네, 여기에서 이제 운영 환경으로 배포가 되는 파이프라인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런 환경으로 진행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빌드가 되게 되면은 아티팩트라는 여기 펑션을 통해 가지고 빌드된 바이너리는 다음 이제 프로덕션으로 전달이 돼 가지고 바이너리 자체도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석시드 됐고요. 이제 도커 이미지가 빌드 돼가지고 여기 깃랩 자체에 있는 레지스트리에 등록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지가 등록되게 되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깃랩에서 네, 레지스트리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도커 레지스트리가 어떤 이제 커밋에서 이미지가 올라왔는지 바로 보실 수 있고요. 네, 스테이징까지 배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쿠버네티스에 보시면은 별도의 쿠버네티스는 구성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고요. 스테이징 쪽에 보면은 방금 배포가 된 걸 보실 수 있고, 스테이징에서 네, 2번 기능이 된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운영 쪽에 배포를 할 차례인데요. 네. 이것만 하면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게 이런 환경을 생각을 못 해가지고
네, 운영 쪽에 배포가 되게 되면은 네, 운영 쪽에도 배포가 됐고요. 운영에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네, 이번에 운영에도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CI/CD를 쿠버네티스에 적용하는 걸 자동화하실 수 있고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환경을 시연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여기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요. 일단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만약에 질문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